저희가 충남 덕산을 네네. 방문했습니다. 네. 왜 방문했는지 그 네네.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그 대치리 주민들께서 사실 그 동안은 뭐 그러니까 군의회 앞에서 1인 시위라든지 그것도 사건 개요를 조금만 네. 간략하게. 이 시작은 온천의 성지. 온천의 성지. 예산 10경으로 꼽힙니다. 예산 10경. 예산 10경 맞습니다. 예. 10경에 속하는 그 지역이 청정 지역이죠. 청정 온천 지역입니다. 네. 그곳이 바로 예산군 덕천면 대치리 일대인데요. 이 대치리 상류, 이 대치리에는 보면은 대치천이라고 이 덕산면의 젖줄이라고도 합니다. 그 대치천이 흐르는데 이 대치천 상류에 세탁 공장이 설립니다. 맞다. 네. 이제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문제가 세탁 공장 같은 경우는 이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서류 조건만 갖추면은 네.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 서류상에 그렇죠. 문제가 없으면은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환경영향 평가도 받지 않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환경영향 평가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예산군에서는 네. 뭐 그런 이유로 뭐 당연히 그 문제가 없으니 근데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해줬다. 예산군청에서는 네. 세탁 공장을 대치천 옆에 세우도록 허가를 해줬다. 해줬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대치천 상류입니다. 그 청정 온천 지역 그 대치천 상류에 그 온천 지역은 위치상으로는 하류에 위치해 있어요. 사실 대치천 하류 네. 쪽에 위치해 있는데 그 상류에 세탁 공장이 생기는 겁니다. 그 세탁 공장에서 나오는 물론 아직 지금 영업을 하지 않고 가동을 하지 않지만 단언컨대 세탁 공장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세제라든지 화학 제품들이 분명 맞습니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근데 뭐 자기들이 정화 시설을 설치를 하고 뭐 2중 3중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화된 물 속에 과연 세탁 공장 전의 대치천의 수질과 예. 세탁 공장 이후의 이후의 대치천의 수질하고가 같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거를 지금 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또 하류까지 내려간다고 아무리 생각해보십시오. 천연세제를 네. 쓰고 아무리 정화시설을 가동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대치천에서 세탁 공장이 세워지기 전에 대치천의 수질과 세탁 공장이 세워지 이후의 대치천의 수질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맞습니다. 얘기예요. 그 하류에 위치한 온천에 그렇다면 어느 사람이 이제 또 어느 누가 그 세탁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 온천에 누가 놀러 가겠습니까? 저는 누가 안 갑니다. 온천을 하러 가겠습니까? 네. 이거 심각한 이 경제 그 지역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군청이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뭐냐 지하수. 그렇죠. 그거는 여기서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이거 환경보다도 더 심각한 거는 그 지역 주민들 생존권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한 500가구가 모여 계시는데 그 지역에 이분들이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안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지하수를 사용해서 지금 그러니까 꼭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지하수를 통해서 공급을 받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이 세탁 공장이 대치천 상류에 위치하는 이 세탁 공장이 1일 그러니까 신고할 때 낸 계획서를 보면은 1일 40톤의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계획서는 네. 신고제기 때문에 40톤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네. 40톤이 아닌 80톤, 100톤을 100톤, 써도 뭐 400톤을 쓸 수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렇죠. 누가 앞으로 알고 누가 모르는 측정할 얘기죠. 거냐는 네. 얘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세탁 공장도 이게 4종 있고 5종이 있는데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5종으로 취급받았는데 4종과 5종의 구분이 뭐냐면 1일 폐수량이 그러니까 배출 폐수량이 50세제곱미터죠. 그러니까 50톤 미만이면은 5종이 되는 겁니다. 네. 50톤 위로부터는 4종이 돼서 이거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고 좀 더 까다로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계획서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니 이 세탁 공장에서 1일 폐수 배출량을 신고한 걸 보면은 45톤이에요. 참
50톤을 매수할 수 있고 60톤도 매수할 수 있는데 일단은 45톤으로 신고를 합니다. 맞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지금 이런 꼼수로 하고 있는 왜 거죠. 안 그러면은 네.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허가가 까다로워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4종과 5종의 차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꼼수로 5종을 받은 거죠. 이게 사실 이건 뭐 내피셜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이게 좀 냄새가 나거든요. 이게 45톤 배출한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하루 물량을 40톤 신고를 해놓고 정말 50톤을 쓸지 60톤을 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저는 이 세탁 공장 하시는 분이 좀 얄미운 게 첫 네. 번째는 지하수를 쓰기 때문에 물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대치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폐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수 있고 그 폐수 배출을 위한 뭐 시설을 뭐 관이라든가 이런 거 묻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바로 대치천 옆이니까 이 폐수 배출 시설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얘기가 약간 좀 네. 이쪽으로 흘러갔는데 사실 네. 그러니까 주민 생존권. 네. 그러니까 이 지하수를 그런데 하루에 네. 오케이 하루에 신고된 것만큼 40톤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지하수로 그 물을 먹고 그 지하수로 빨래를 하고 그 지하수로 밥을 짓고 이런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그 500여 가구 분들은 식수, 뭐 그렇죠. 식수 고갈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이것도 아직 뭐 안에서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발생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예상을 하죠. 예. 왜냐하면 네. 지금도 그 지역 주민들은 그렇죠. 지하수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물이 잘 안 나와서 제가 지난번 갔을 때 한 아파트에서 네. 예를 들면 화장실에서 물을 틀면은 부엌이 안 나와요. 예, 물이 안 나옵니다. 네, 부엌이 안 나와. 예. 그러니까 부엌에 물을 쓸 땐 화장실도 못 사용하는 거야. 사용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용한다. 설거지 하지 마 이거지. 예,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이제 좀 물이 부족하고 사실 식수조차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네. 그 지역에 세탁 공장이 들어서면서 1일 40톤의 지하수를 쓴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무슨 주민 뭐 식수 고갈 문제 뭐 주민들의 생존권은 전혀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에 암만 그 신고제를 하더라도 이 그쪽 주민들이 분명히 지하수를 사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청에서 분명히 알았을 터인데 어떻게 이런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공청 뭐 청취를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냥 내줄 수가 있는지 이거는 뭐 사실 좀 그 세탁 공장 그 사장 대표와 어떤 국내 어떤 뭐 어떻게 보면 정경 유착이죠. 뭐 이런 합리적 의심도 사실 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아주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주거 지역에 세탁 오폐수를 방출하는 세탁 공장이 들어선 케이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네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다음에 세탁 공장에서 오폐수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수가 고갈될 수 있다는 거, 생존권을 또 위협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큰 그다음에 문제죠. 네네. 소음, 그렇죠. 소음, 그다음에 대기 오염, 맞습니다. 그다음에 냄새 맞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복합적인 피해를 줄 수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거 네. 이거를 잘 인지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 문제는 한 지역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지역에 사는 모든 분들의 생존권과 환경권에 관련 문제라는 거를 네.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특히 이 청정 지역입니다. 그곳은 청정 지역이고 또 환경 시범 마을이었나요? 그렇죠. 네. 이게 친환경 시범 마을입니다. 네. 그렇게 조성을 예산군에서 또 했어요. 그렇게 또 32억인가요? 아마 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뭐 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사가 없어요. 축사도 축사가 없는 없습니다. 아주 예. 청정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자꾸 제가 미국 변호사니까 미국 얘기를 하는데 미국을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안전이나 이 환경에 대해서는 미국이 또 앞서 나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칭찬할 건 우리도 또 칭찬해 줘야 되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오폐수를 보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사적 자치를 많이 인정을 해줍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아무리 네네. 행정 법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 지역은 반드시 주거 지역으로만 사용해야 된다라는 규약이 네네. 있거나 이 지역에서 만약에 세탁 공장과 같이 환경 유해 시설이 들어올 때는 네네. 주민 공청회를 열어야 되고 또 열어야 된다. 그럼 반드시 그거를 열어야 돼요. 그다음에 특히 이 대치천, 이 대치리에서는 주민 자치 규약이 있습니다. 그 주민 자치 규약에서는 주민들의 동의를, 그러니까 환경 유해 시설이 들었을 때는 또 집을 짓는다든지 쉽게 얘기해서 뭔가의 건축물이 지어질 때는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자치규약에 맞게 지어야 되고 주민자치의 규약에 의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자치규약이 있어요. 그 규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이 있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자치규약이 그 법과 상충했을 경우에는 네. 그 주민의 자치 규약이 우선이에요. 그렇죠. 되는 거예요. 주민들이 사니까. 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는 주민들이 최우선이기 맞습니다.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배워야 되는데 참.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세탁 공장 근처에 있는 세탁 공장에서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 폐수가 나올 텐데 그 물 나올 텐데 그 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과연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 물을 먹으라 그러면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세탁 공장 대표도 그러면 당신이 한번 먹어봐, 마셔봐. 그렇게 정화를 잘했다 그러면 당신이 한번 먹어보셔 해도 못 먹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네. 어차피 세탁 공장은 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허가를 나왔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건축이 된 이후 영업 허가가 있는데 네네. 영업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영업 허가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영업 허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 행정소송을 동반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저는 네. 더 한 게 이 네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수질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럼요. 장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신고한 대로 과연 지하수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그다음에 신고한 대로 폐수 방출량까지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야 되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말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물을 얼만큼 사용하는지 얼만큼 폐수를 배출하는지 이거 체크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참 주민들이 이 세탁 공장이 이제 설립된다고 이제 알려졌을 때부터 1인 시부터 군회의 앞에 가서 1인 시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난 7일에는 주민 한 100여 분이 그 군청 앞에서 그러니까 집회죠. 네, 반대 집회를 만장까지 딱 해가지고 근조 군수는 물러가라. 세탁 공장은 철거해라. 대치천은 우리의 젖줄이다. 네, 맞습니다. 대치천을 살리자. 대치천의 청정 지역인 이 대치리의 세탁 공장은 웬 말이냐 이래가지고 주민분들이 일치단결해가지고 맞습니다. 또 그렇게 집회도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사실 주민들의 어떤 집단 행동만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주민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소송으로 행정 소송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대치리에 가서 그 대치리의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공청회를 했습니다. 주민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향후 어떻게 이 세탁 공장을 지어진 것에 대처를 해야 될지를 저희 주민분들과 상의를 했고 상의한 결과 6월 달 안에는 행정소송을
하는 것으로 네네. 우리가 결론을 내렸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좀 사실 어제 많은 주민분들이 그 공청에서 꽉 찼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못 오셔가지고 공청회 자리가 꽉 자리가 찼죠. 없어가지고 서서 들으시는 서서 분도 들으셨죠. 계셨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적이세요. 주민분들이 정말 지금 농번기 한참 바쁠 때인데도 불구하고 매일 나가서 1인 시위는 계속 이어가겠다부터 지금 뭐 엄청난 지금 의지를 보이시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네네. 공청회에서 들었던 감동적인 말 중에 네네. 한 주민분이 네네. 일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아, 전 그 말에 감동했잖아요. 네. 저도 예. 제가 그분 옆에서 제가 이거 타이핑을 네. 제가 치고 있었거든요. 이게 취재하면서. 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자면 네. 이 환경 소송은요 변호사들이 잘 맞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들인 시간만큼 성과가 나지도 않고 맞습니다. 시간만큼 뭐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공동 운영 위원장을 맡으면서 법률 지원단이라는 것을 네네.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피해자분들이 법률적으로 너무 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죠. 이제 미국 변호사다 보니까 법률 자문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법률 지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제법률 전문가 협회에 거의 저랑 친한 모든 변호사 그다음에 저희 KTK 미국 로스쿨 아카데미를 수강하고 계신 변호사분들 중에 한국 변호사분들 중에 친한 분들한테 다 전화를 해서 가습기 살균제 이 소송을 해야 된다. 어차피 소송을 해야 된다. 따라서 법률 지원단에 좀 참가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다 모든 분들이 다 노라고 했습니다. 왜? 가습기 살균제 소송은 제조물책임법이거든요. 네. 우리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입증 책임 전환 규정도 없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정도 없고 집단 소송의 규정도 없기 때문에 네네. 이 소송을 맡으면 너무 힘든 소송이고 예. 그리고 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시간 대비 노력 대비 결과도 예측할 수 없는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환경소송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환경소송은 긴 호흡을 가지고 그때 공청회에서도 제가 모두 발언을 했는데 긴 호흡을 가지고 임하셔야지 일희일비 하시면 안 된다. 긴 호흡을 가지고 끝까지 마을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싸우지 않는 한 세탁공장을 물러나게 할 수는 없다.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서로 상처 주는 말은 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좀 길어지다 보면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행정소송을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소송을 하는 그 네 분의 세 분의 변호사분들과 한 분의 행정사분들을 저는 아니에요. 저는 미국 변호사니까 전 소송 못해요. 믿고 좀 많은 박수와 지지를 보내신다면 우리가 이기지 않을까. 또 대치리는 이긴 경력도 있어요. 역사도 있어요. 2006년에 대법원 판례까지 가가지고 이긴 그 역사가 있는 전통과 뚝심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때 어떤 화합된 하나된 그 주민들의 모습을 이번에도 그 힘을 보여주신다면은 분명히 몰아낼 수 있다. 이게 뭐 몰아낸다는 표현은 좀 저는 과격한 표현 쓰겠습니다. 그 세탁 몰아낼 수 공장을 있다. 산업단지로 옮기는 여하간 몰아낼 수 있다.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이니까 뭐 욕만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몰아내야 된다. 몰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심심하실 때마다 군청에 전화하세요. 담당자한테. 그래서 불만사항 얘기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번기시니까 너무 1인 시 뭐 매일 하시냐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인 시도 중요하지만 또 농사 짓는 거 생업도 중요하니까 힘드시면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하셔도 돼요. 서명도 힘드시면 뭐 지나가시다가 생각나시면 또 받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때까지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생업도 중요하시니까 서로 이해하시면서 1인 시위나 서명운동 뭐 할 수 있는 일은 생업과 같이 즐겁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청자분들이 살짝 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세탁 공장이 5월 말에 이달 말에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말에 완공을 하게 되면은 6월 초에는 그 예산군청에 가서 영업 신고를 하고 예산군청에서 군수가 그 네. 영업 신고를 수리를 해주게 하면 그때부터 영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공장을 가동하게 되는 맞습니다. 거죠.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으로 보면은 지금 대충 이제 예상되는 시점이 한 6월 중순에는 맞습니다. 이 세탁 공장이 가동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다들 예상하고 계시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세탁 공장이 가동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일일 40톤의 물이 들어가고 폐수가 얼마만큼 나오는 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사실 이 환경 단체 분들의 좀 도움도 사실 좀 도와주셨으면도 합니다. 이게 뭐 환경 단체에서 나와서 직접 뭐 이렇게 오염 체크한다거나. 네. 아 저희가 네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예. 뭐 아시겠지만 네네. 바로 앞에 땅이 저희 장모님 땅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네. CCTV를 네네. 저희 땅이니까요. 아, 네. 네, 저희 땅 지키려고 네네. 한 건데 CCTV도 달고 네네. 그 앞에가 대치천이니까 아, 수질 그렇죠. 오염 그 막대기 있거든요. 네네. 하고 환경연합 저 사무총장이 저랑 또 안면이 있어요. 네네. 전화해서 수질 오염 측정하는 게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대전에 부강테크라고 아, 있습니다. 네, 저희 거기 네. 거기 사장님이 대표님이 김동우 대표님이라고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아, 네. 그래서 또 자문을 구해서 네. 거기 환경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가 거의 다수 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할 때 환경 기업 대표 기업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아, 비행기 타고 네네. 순방하는 그 정도의 환경 기업의 정말 우뚝선 기업이거든요. 거기서 자문도 받고 해서 네네. 반드시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한 거는 문제는 뭐예요? 환경 파괴입니다. 네, 이 환경은 정말 우리가 그냥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짧게는 몇십 년에서 길게는 몇백 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훼손은 쉽지만. 네, 훼손은 그걸 쉽지만 복구하는데. 다시 복구하기까지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네네. 이 대치천을 살리는데 살려야죠. 우리 김민규 기자 아, 저도 끝까지 예, 저도 포함해서 네, 우리 네, 대치리 주민 여러분과 네, 함께 예, 예.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네, 것을 네, 우리 맞습니다. 대치리 주민 여러분께 네, 네. 약속하는 네.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대치천을 살리자 요거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구호 한번 뭐 어떻게 할까요? 대치천을 살리자. 그다음에 세탁 공장 몰아내자. 요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강하게 하자. 네. 한 번씩만. 네. 하나, 둘, 셋. 대치천을 살리자. 세탁 공장 몰아내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